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제 8강 배열입니다. 배열 첫 번째 얘기 시작할 거고요. 오늘 이제 배열 첫 번째 얘기를 시작으로 다음 강의 때 배열을 한번 더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객체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반복문, 배열, 객체, 그리고 조건문까지 합쳐서 조금 복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배열이죠. 배열,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배열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스크립트를 우선 쓰고요. 도대체 배열이 뭐지? 여러분, 배열은 데이터 타입의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자바나 C샵이나 이런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게 되면 배열은 사실은 객체 타입이기도 하고 실제로 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석을 좀 만들어 놓고요. 성적 처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학생이 번호가 1번인데 1번 학생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뭐 시험 한 과목을 쳤다고 가정하죠. 뭐 과목은 좀 한 80점을 받았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2번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전우치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70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3번 학생은 뭐 신데렐라라고 할까요? 신데렐라인가요? 이 학생은 뭐 85점을 받았다고 하죠. 4번 학생은 생존 코딩인데 네, 제 이름을 쓰는 게 맞겠죠. 55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4명, 뭐 몇 명이 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6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냐면 이대로 출력하고 싶은 거죠. 1번 홍길동 80점 합격, 2번 전우치 70점 합격. 그럼 이걸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가장 쉬운 거 다큐ment 우리가 배운 게 화면 출력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2번 컨트롤 C.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2번 누군가요? 전우치 뭐 70점 합격.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또 고두시할 거죠. 제가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뭔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복은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런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복문을 써야 된다. 그건 알았어요. 어떻게 반복문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로직적인 반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반복이 있냐면, 이게 보세요. 1, 2, 이름은 바뀝니다. 반복되고 있고, 점수도 바뀌지만 반복되고 있고, 요 합격, 불합격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한다? 60점 이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걸 일일이 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반복을 하면 되겠다. 반복 어떻게 하지? 이름은 어떻게 하지?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면 사고의 접근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반복문을 포를 배웠으니까 포, 바, i는 1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죠? 현재 4명이니까 4번 반복하자.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키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됐어. 번호는 찍을 수 있겠어. 왜? i가 1부터 가니까. 그죠?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찍을 게 뭐냐면 이름인데 이름을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적을래니 보세요. 4번 반복하는데 홍길동만 4번 이렇게 여기다가 홍길동 적어볼까요? 좀 홍길동. 그리고 그 다음 점수 점수 80점인데 80 이렇게 하나 하고 마지막에 합격 불합격 다시 해볼까요? 합격. 이렇게 하려니까 이름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보면 반복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찍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나오겠어요? 1번하고 점을 좀 찍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세요. 순번 이거는 1부터 4까지 바뀌어. 1 true 찍고
2 true 찍는데 2는 찍었는데 또 옹길동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결과는 여러분 예상한 대로 나오겠죠. 네, 결과는 뭐 홍길동이 4번 찍기 요거만 바뀌고 네, 이렇게 찍힐 거예요. 아, 왜 엔터가 안 먹냐고. 여러분, 제가 엔터를 안 줬으니까, 그죠? 다시 엔터를 좀 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엔터는, 이게 결국, 나중에 제가 뒤에 돔 모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BR 태그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 요렇게.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저장하고, 제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렸죠. 다시 런해서 온서브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반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얼레이라는 객체를 써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이름 학생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student 이름 언더바 네임 이렇게 할까요? 너무 긴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해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선생님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배열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엑셀을 열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엑셀 좀 열어놓을 걸 그랬네요. 제가 뭐 깐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것저것 좀 깔아놓고 오피스 여기 있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혼잣말 하는 것 같아서 네, 엑셀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예전에 이제 메모리 설명할 때 제가 요거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어떤 변수를 하나 잡냐면 이렇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스튜던트 언더바 네임스라는 변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소문자를 했어야 되겠죠.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홍길동, 전우치, 신데렐라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생존 코딩 이렇게 변수를 하나만 잡고서도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4명의 학생을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변수를 안 만들고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student1은 해볼까요? 홍길동. 자, 4개 변수를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우치, 신데렐라, 생존 코딩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여기 밑에다 여기다가 뭐라고 찍으려고 봤더니 홍길동 자리에다가 뭐라고 찍어요? 얘를 찍어. 얘를 이렇게 대신 연결하나요? 변수 있는 값을? 그러면 계속 홍길동이죠. 아이디어.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한데 여기다 i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변수로 알아봐주고 그냥 아니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는 사실은 이걸 변수로 인식시키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좋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냐면 student1이라는 변수가 아니고 student underbar i라는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즉 이런 얘기죠. 이런 새로운 변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현재 값이 이렇게 찍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i가 혹시 1부터 4까지 변하니 여기 찍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러나 그럴 일 없죠. 네, 제가 브라우저를 또 닫아버렸네요. 다시 볼까요? 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게 에러 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지 에러가 났겠죠. 왜? 변수 선언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선언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값을 주면 네, 오타 없죠. 이런 값을 주 결과를 보면 네, 보세요. 이거 다 AA 들어갔잖아요. 이게 새로운 변수예요, 그냥.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은 반복하고 싶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반복해서 찍자니 반복은 하고 싶고 할 때 저는 이걸 하는 거죠. 배열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썼던 걸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제가 엑셀 설명드렸듯이 0번째 방에는 홍길동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지금 이렇게 썼던 걸 요렇게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 안에 0이라고 적고 요렇게 해서 요 값을 요렇게 적자는 거죠. 그럼 요걸 복사를 해서 여러분 요렇게 해서 아까 엑셀 표시했듯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하고 값을 요렇게 주자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아까 이렇게 적으면 이게 i가 숫자니까 이게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 이건 그냥 변수거든요. 그러나 얘는 숫자가 맞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어떻게 적냐면 여기다가 요걸로 가지고 와서 i가 1부터 변하고 있네.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요 자리에다 i를 적죠. 그럼 잘 보세요. i가 어디부터 움직여요? i가 1. 홍길동이 아닌데. 여러분, 배열의 시작, 이걸 우리가 배열의 인수라고 부르는데, 배열의 인수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만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좀 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언어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그래서 4개의 하나의 배열이라는 변수에 4개의 값을 잡았고 i는 1부터 4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게 1부터 들어가니까 여기 전후치부터 찍힐 거예요. 일단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4가 되면 4는 값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나냐? 네, 여러분 이렇게 찍힙니다. 제가 나중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nan 그 다음에 null empty 이것도 제가 나중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없어. 변수 선언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변수 선언도 안 됐다는 거죠, 이건. 왜? 4니까 없잖아. 여기 4를 주면 상황은 달라요. 예를 여기 4를 주고 네 번째 값을 주고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주면 상황은 달라요. 그럼 이렇게 줄까요? 이러면 상황 다르죠. 왜? 네 번째 값이 있으니까 홍길동은 찍히지 않겠죠. 왜? 1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복이 1부터 4까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주석 처리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i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움직이든지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해도 좋고 4를 두고 요거를 찍어도 좋죠. 왜? 4가 적을 때까지는 0부터 3까지만 돌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적어도 이름은 맞췄어요. 그런데 번호가 안 맞아, 그죠? 그럼 번호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i는 0 더하기는 1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게 먼저 계산이 되나?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도 궁금한데 결과 한번 볼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여기다 가로를 치겠어요. 가로를 하나 쳐놓겠어요. 안전하게. 먼저 계산이 되라고. 그럼 얘도 숫자니까 먼저 계산이 되고 뒤에 문자열이 붙으면서 문자가 될 테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제 생각이 될 거는 같네요. 왜? 더하기는 앞에부터 연산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뒤에 문자가 있어서 이게 11, 12, 13, 14, 15, 14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과를 한번 보죠. 될 거는 같아요. 네, 됐네요. 다행히도.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경우는 앞에 얘가 먼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가로를 하나 쳐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칸 정도 좀 띄워서 요렇게 한 칸 띄워서 요렇게 한 칸 보세요. 더해지고 한 칸 띄우고 요렇게 되고 점수 찍고 합격. 자, 현재까지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 결과는 요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점수가 문제다, 그죠? 그럼 점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 점수도 하나 만들면 이제 배열이 대충 뭔지 알겠어.
그러면 반복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스코어스라고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스코어스 변수를 들고 와서 4명의 점수를 0번째는 홍길동의 점수를 넣자. 몇 점? 80점. 그 다음. 자, 4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점수는 아까 봤죠? 87, 855, 80, 70, 85, 55, 55. 루트. 그리고 이제 됐다. 요 자리에다가, 요거 자리에다가 한 칸만 띄우고, 요렇게 해서 한 칸 띄우고, 다시 더하고, 누구를 붙인다? 얘를 붙인다. 얘를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해서 요걸 i로 바꾸면, 볼까요? 보세요. 0, true. 먼저 계산하죠. 1, 더하기 문자열이 붙고, 0번째, 스튜던트 네임 중에 0번째, 홍길동. 스튜던트 스코어스 배열 중에 0번째, 80. 이건 좀 이따 고민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 볼까요? 제가 세미콜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을 안 찍어도 에러는 나진 않아요. 엔터를 치면 사실 세미콜론 역할을 대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적어주세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결과. 오. 나왔어.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해요, 여러분. 점수가 어디 있어요? 얘죠. 자, 반복할 때 잘 보세요. 0, 1번 찍고, 홍길동 찍고, 80점 찍고, 여기다 뭐라고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반복문 안에서 뭔가가 나뉘었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작으면 불합격. 그렇죠. 조건문이라는 게 붙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하나 쓰자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가 점수잖아요. 결국 이 점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선생님 여기 찍을 건데 여기서 왜 갑자기 하죠? 아,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변수를 밖에다 하나 선언합니다.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값을 비워두죠. 내가 이거 문자열로 쓰겠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와서 60점 이상이면 이 변수에다가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적어주죠. 합격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즉 60점이 안 되면, 미만이면 불합격이라는 값을 할당하죠. 그리고 여기 와서 출력을 할 때 이 점수에서 이미 2개 준 변수 값이 이거 아니면 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여기도 이제 한 칸 띄워볼까요? 우리하고 처음에 하고 싶던 그림 그려볼까요? 요렇게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볼까요? 0 하면 홍길동 80점. 80점 합격이네. 리절트는 합격이 되죠. 합격이 지겠죠. 홍길동 80 합격. 자, 마지막 돌다가, 자, 3 true. 3이면 true죠. 생년 코딩 55. 55 불합격. 3 생년 코딩 3 55 리절트는 불합격. 이해되시나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찍고 싶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찍히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혹시 학교 다니면서 C나 자바나 또는 C샵이나 이런 언어를 먼저 C++ 다 포함 먼저 배우셨던 분들, 이게 배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원래 여러분 다른 언어는 내가 문자열을 쓸 거면 배열을 이렇게 잡아요. string strS는 new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숫자를 적어요. 아예. 즉 내가 처음에 배열을 쓸 거면, 주석 처리할게요, 여러분. 배열을 쓸 거면 물론 데이터 타입도 잡지만 내가 몇 개를 잡겠다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즉 요렇게 내가 객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메모리를 잡지만 얘는 제가 아니라 그랬죠. 값이 들어오면 메모리에 잡습니다. 할당할 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몰라도 배열을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죠. 즉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도 돼. 왜? 이렇게 해놓으면 10명 되면 10명 넣으면 되고 20명 되면 20명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4개라면 나중에 학생이 늘면 제가 코딩을 바꿔야 되죠. 5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사실은 배열이 많이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선언하고 쓸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4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내가 한 명 더 쓰고 싶어. 그럼 이걸 코딩을 열어서 얘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쌤 이름 쓰려면 어차피 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결국 우리는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적을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넣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혹시 자바나 C샵이나 C++이나 C를 배우신 분들 왜 이렇게 하나?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간단하게 저희가 성적을 한번 찍어봤는데 배열을 가지고 배열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배열은 주로 어디다 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배열 변수는 거의 반복문과 동시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모양새가 딱.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뭘 하나 해보고 싶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서 변수를 쓰면 변수는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두 개가 있는데 배열은 그럼 어느 쪽이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요거 얘를 만약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copy라는 변수를 만들고 copy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얘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즉 요 배열이 만들어진 요 배열 전체를 다시 어떻게 copy라는 변수를 만들고 제가 copy라는 변수를 만들고 요걸 요대로 값을 넘기는 이렇게 되나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제가 얘를 전우치를 만약에 제가 스미스로 바꾸면 영어로 표시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스미스로 바꾸면 얘와 얘는 값이 달라야 돼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student names 할당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변수 값을 할당하는 얘기인데 할당 받은 놈도 아니고 할당 전의 놈의 첫 번째 값을 뭐로 바꾼다? 자, 스미스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찍어보느냐? 화면에 누구를 찍어보느냐? 얘를 찍어보자는 거죠. 얘의 첫 번째 값을 찍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저장하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스미스죠. 저는 여러분 분명히 얘를 바꿨는데 왜 얘도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 이런 데이터 타입을 이런 타입의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물어본다. 네. call by reference라고 그랬죠. 즉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참조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엑셀에서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참조 타입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복사해 제가 여기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요 뭘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값을 가진 이 변수는 여기 있겠지만 얘를 가지는 값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 얘를 딱 찍어보면 B10이라고 떴죠. 얘의 값은 뭐가 된다? 얘의 값은 B10에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하면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도 누구의 주소 값을 가지냐면 요 B10이라는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값을 바꾸든 얘 값을 바꾸든 이 값이 바뀌면 두 개 다 값에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고요? 참조 타입이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열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제가 객체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열도 결국은 객체 타입이고 객체 타입은 전부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열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배열 하면서 여러분하고 배열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열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리는 없으실 테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배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했네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배열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